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명히 이제 보수의 간판 농객으로 이제 알려진 인물들인데, 조갑재, 정규재, 그리고 이제 김진.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언론인 출신이죠. 언론인. 조갑재는 조선일보에서, 나중에 이제 월간조선에서, 거기 이제 대표이사까지 했던 인물이고요. 소위 이제 보수 혹은 우파로 불리는 이 이제 정치 지형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 1세대 농객의 대표주자죠. 지만은 박사와 투톱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우파 농객들은 그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태산북두 같은 존재들이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만은 박사와 조갑재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르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아주 중요한 정점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5.18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극과 극이고요. 조갑재는 북한 특수군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렇고 그리고 현대사의 중요한 굵직한 그런 대사건에서도 다소 이제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근자에 와서도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제 그 끝만 하더라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원순을 옹호했었죠. 박주신 건을 놓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이 명백해 보이는데 끝까지 그 박원순, 박주신을 두둔했던 게 또 이 조갑재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애국 우파 자유 보수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부정선거가 되겠죠. 부정선거. 뭐 한사코 없다고 그냥 뭐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 지금 주장하는 인물이 이제 조갑재입니다. 그 연장선에 정규재도 있죠. 두 사람이 투톱이죠. 보수 농객 중에 부정선거 없다라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완전히 저쪽이 이제 개딸하고 똑같죠. 지금 똑같다. 이제 그게 조갑재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정보의 양, 지식, 그리고 한국 현대사 이후에 이제 전개된 일련의 그 모든 정치 드라마를 머릿속에 다 이렇게 넣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조갑재는. 뭐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그 뭐 자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연구한 자료들이 있죠. 그건 인정해 줍니다. 저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런 건 많은 자료와 함께 실적을 또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변절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고 고집이 너무 세서 그리고 이제 이 보수의 이 메인스트림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났다, 맞지 않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요. 정규재는 사실 조갑재의 아류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분은 또 이분 나름의 또 고집과 소신이 자기 말로는 소신이 되겠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할 말 한다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도 언제부턴가 완전히 이제 이 엇나가기 시작했죠. 가장 큰 대목이 이제 부정선거가 되겠죠. 부정선거. 이분도 완전히 뭐 부정선거 절대 없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때문에 자기가 보수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부정선거 없다라고 하는데 보수의 메인스트림에서는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자기가 좀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뭐 엉뚱한 길로 이렇게 이제 샜다 그럴까 그런 상황 속에서요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저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 느낌에. 저쪽 요즘 이재명에 대한 칭송이 뭐 난리 났습니다. 자자합니다. 응? 이재명을 사실상 뭐 차기 대선 그 레이스에서 경쟁자 없는 상태로 보고 대통령으로 인정하더군요. 이 정규재는. 그리고 이 그 법원에서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이 아웃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정규재는 그럽니다. 이재명을 가령 사법 리스크로 뭐 단죄할 수 있는 그것을 늦춰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조기 대선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것은 함부로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 국민들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이제 이렇게 소위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대부분에서 지금 파기 자판 같은 걸 통해서 아웃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이재명 재판을 직접적으로 대법원에서 뭐 전원 합의체를 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소부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자,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이재명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판결은 법원에서 하면 안 된다. 법원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국민이다라면서 대선 같은 걸 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와야 된다라는 게 이 정규제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은 이재명하고 얼마 전에 토론 한번 했잖아요. 그 후에 극찬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모르는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도 농객인데 뭐 던지면 바로 그냥 1초의 주저함 없이 말이 바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이미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완벽하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정규제입니다. 이 사람이 소위 한때 보수 농객의 스타 중에 한 명인 정규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군 진영에 대해서는 너무도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뭐 까도 너무 깝니다. 뭐 완전히 그냥 완전 그 코가 낀 상태로 이렇게 보고 막 그냥 내려와야지만이 보수가 산다는 식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 이 갑자기 반윤 그리고 반보수 같은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진짜 보수래. 자신들이 지금 기존에 이제 애국 우파 자유 보수의 흐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극우로 보는 거죠. 극우. 여기서 말하는 극우는 진짜 뭐 극우라서 극우가 아니고요. 집권할 수 없는 불임 세력으로서 극우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중도가 절대로 당신들한테 안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선거에서 이기거나 집권하려고 하면은 지금 애국 우파 자유 보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빠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표만 달라는 거지, 표만. 그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다가 요즘은 윤석열을 가장 심하게 비난하고 까는 인물이 김진입니다. 중앙일보 여기서 이제 기자로서 논설위원까지 갔었고 거기서 뭐 나름대로 대성했던 인물이죠.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송에 많이 출연하잖아요. 김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수 농객으로서 뭐 하여튼 할 말 다 하고 뭔가 이렇게 그 힘이 되는 그런 어떤 농객으로서 활동을 쭉 해왔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윤석열을 완전히 그냥 그 끝장내자라고 지금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놀랍게도 한동훈에게 갔어요. 한동훈. 그동안 이 김진은 한동훈을 엄청나게 깠거든요. 한동훈 비판했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면서 쓰레기라면서 그냥 엄청나게 비난했는데 갑자기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지금 한동훈 창가를 부르고 있어 지금. 정규제는 매경 출신이죠. 매경에서도 논술위원 다 했고요. 거기서도 기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다 갔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시절에 뭐 등등등 김대중 시절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몇 안 되는 경제를 이렇게 이렇게 전공했거나 그것을 다룬 그런 전문가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를 대표하던 그런 어떤 농객이었었죠. 정규제. 자, 아무튼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라고 그랬죠. 저널리스트로서 이 사람들의 행보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야. 제가 일단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뭐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대통령 파면이 순리다. 원칙 말하는 보수 농객들. 이들이 지금 보수의 대표 선수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 좌파들로부터. 소위 이제 반윤, 비윤, 반보수, 뭐, 그러니까 저쪽 민주당 쪽이 되겠죠. 이들이 보는 보수의 대표적 양심, 대표적 농객들은 이 사람들인 거야. 조갑재, 정규재, 김진. 조갑재는 이제 80 뭐 그 정도 된 나이고요. 김진하고 이제 정규재는 나이가 비슷하죠. 60대 중후반이 되겠죠. 후반쯤 되겠죠. 자, 윤파면은 역사의 순리다. 자, 이런 식으로 저들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사실과 논리. 여기 보면요. 조갑재는 한때 이 이준석을 이제 차기 주자로 내세우려고 했었죠. 차기 주자라. 지금도요.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이고 이준석이 어느 정도 뜨면은 여기에 이제 올인할 사람이죠. 이준석이 왜 이 조갑재 마음에 들었을까? 원래 조갑재도 윤석열 지지자였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게 멀어졌죠. 그 멀어진 그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건도 뭐 작용했고요. 결정적으로 의대 정원 그걸 이제 늘리는 그 이슈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부딪혔죠. 그때부터 윤석열을 그냥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온갖 어떤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고 억지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요. 윤석열 때문에 좌파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아직도 의대 관련해서는 입장을 뭐 고수하고 있네요. 쭉 보면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윤석열 복귀하면 국군 분열, 군대가 분열하면 내전이다. 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뭐 이슈만 잔뜩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요. 보수 메인스트림이 이제 등을 돌렸기 때문에 뭐 쭉 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준석 돌풍, 이재명 게이트. 자, 이들은 대체적으로 저쪽 좌파 진영에 대해서는요 우호적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비판을 안 해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동영상을 좀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와 있죠.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에 불을 질러넣고 불도 끄지 못하게 하면 같이 죽자는 것인가? 끝까지 이 사람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8대0 파면이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도 8대0 인용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파면 찬성 60 뭐 이러면서 반대 34 이런 여론조사를 갖고 또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있죠. 4월 18일 전에 선거하지 않으면 무정부지 상태, 선거 지연은 윤석열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마흔역 임명 안 하면 한덕수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세계가 부러워하던 K의료업 윤 때문에 국제적 망신. 자, 이재명 무죄 선고 이후 윤 탄핵 기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고요.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것인가 뺏을 것인가. 이 미치광이가 윤석열을 말합니다. 대통령을. 자, 한국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치료했기에 한국이 최장수 국가가 되었다. 이런 어떤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기자 생활 55년의 가장 충격적 사건, 부정선거 업무론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자유우파, 애국 보수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재명에게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호적이고 이재명은 무죄가 날 것이다라고 벌써 언급을 여러 번 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같은 이런 자와 싸울 수 있는 인물은 이준석이다.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한동훈이다. 이 정도 되겠죠. 이게 지금 이 조갑제고요. 자, 김진을 한번 보면요. 김진. 이 사람은 한번 보십시오. 예정을 걷느니 한이 보이더라. 한동훈 엄청나게 깠거든요. 한가였어요. 이 사람은 배신자라면서 엄청나게 때렸다고. 그런데 이게 한 달 이 안쪽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은 보수를 배반하지 않았다. 보수를 배반한 것은 이 윤석열이다라는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180도 돌변한 이유 이게 3주 전부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태세준환한 어떤 배경이 보이는 겁니다. 8대0을 주장합니다. 8대0 인용을 하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차라리 잘 됐다. 한명대전 돌진 이러면서 한동훈에게 완전히 이제 갈아탔어요.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죠. 헌재가 안 하면 국민이 윤을 심판한다. 윤과 한은 다른 인간이다.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시킵니다.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을 극찬했고 한동훈을 깠거든요. 그건 이렇게 됐습니다. 거구 한을 포용하라. 윤 대통령 파면되면 진짜 봄이 온다. 기각되면 총 없는 4.19 터진다. 정치 천재 헌재. 기각 불가능 5가지 이유. 정영식 보수재판관 윤에게 철퇴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사람이 뒤집힐 수가 있습니까? 둔갑술도 참 이 정도면요. 그야 끝판왕급 둔갑술이네. 자, 한동훈을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이 논리를 많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도자는 남자, 국민은 여자. 한동훈 여자 마음 어떻게 잡을까? 헛새, 무지, 비겁, 거짓, 최소한 4가지는 한동훈에게 없다. 그래서 윤석열보다 낫다는 거죠. 이 사람 말로는. 강경보수 결국 한동훈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야,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이들 한때 보수 대표 농객이라던 사람들의 입장들입니다. 다음 정규제 보시면 윤 파면 주장 보수 농객 조갑제 정규제 대단한 이유는 저들로부터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죠.
보수를 대표하는 사민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저쪽 좌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재명을 극찬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갑제, 정규제, 이 김진 중에서도 글쎄요 조금씩은 다른데 그런데 이 정규제는 한동훈을 지금 아직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사람은 지금 이준석을 또 이렇게 바라보더라고. 이준석을 요즘 와서는 슬쩍 이준석이 이제 가능성 없다 싶으면 아마 한동훈으로 갈 겁니다. 이 사람도 한때 이 사람도 한동훈 많이 깠어요. 검찰 시절에 한동훈의 그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전부 보수 죽이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뭐 이명박 대통령 죽였지, 박근혜 대통령 죽였지, 그리고 또 이재용 삼성 회장 잡았지, 그리고 정몽구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회장 잡았죠.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 잡았지. 거기도 양성대 대법원장 잡았지. 뭐 이런 엄청난 어떤 과거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동훈 보고 사과해야 된다고 보수 앞에 섞고 대제해야 된다라고 했던 인물인데 요즘 와서는 비판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좌우지간 요즘은 뭐 생각하는 인물이 이준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이 워낙 지지율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도 한동훈에게 간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김진, 여기 정규제, 조갑제 세 사람 다 한동훈에게 갈 것으로 거의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죠. 자, 여기 윤핵에 등 돌린 정규제, 조갑제, 김진 누가 진짜 보수냐? 정규제도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을 엄청나게 까고 있죠. 당장 내려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자 전역 나섰습니다. 전역 여사. 김진 정규제 조갑제 타락했나? 늙은 보수 노병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이것들이 왜 이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했었죠. 보수 농객 정규제도 이재명 처음부터 무죄였다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저기 조갑제 정규제 거의 같은 입장이죠. 지금 현재 이들을 가장 강하게 아주 날카롭게 까는 인물이 이 조우석이죠. 조우석. 이재명보다 더 사악한 인간 정규제, 조갑제, 김진 이런 사람을 까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 글을 읽어보면 정말 글도 잘 쓰지만 그야말로 통렬하게 깝니다. 정말. 자, 이런 식으로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3인이 이제 이 보수 안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기들이 진짜 보수라면서 계속해서 어떤 정치 지형을 갖고 있는 거죠. 이들과도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보수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전역 씨가 늙은 보수 노병들 타락했다라면서 MBC 신나서 지금 조갑제 정규제 김진을 띄우고 있는데 이것을 저격했죠. 자기가 볼 때는 이들이 다 이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진 정규제 조갑제 보수의 타락인가라는 제목의 글인데 늙은 보수 노병들이 반 윤석열 전선에 섰기 때문에 MBC 같은 이런 좌파 언론들이 막 띄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대선 이때 대선 출마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하다가 뭐 중간에 이제 허지부지 됐죠. 그리고 2020년 총선에 출마했는데 이 당시 다 컷오프 됐죠. 그때 이 사람이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나를 몰라? 내가 그렇게 이 보수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를 컷오프 시킨다고? 이런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것이다. 그것이 원한의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반기를 들었다라고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적 감정 때문이다. 정규제 전 한국경제논술위원회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이제 부산 선거에 나갔었잖아요. 부산시장 선거. 그때 결과는 참담한 뭐 1% 득표였다. 근데 1%가 아니고 한 5%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한 4%, 5%이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자, 아무튼 그때 미미한 득표율로 떨어졌죠. 이때부터 정규제가 뭔가 이렇게 배알이 꼴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고대 이제 동문이잖아요. 한때 그래서 홍준표를 많이 또 이렇게 지지하고 또 띄우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홍준표하고도 또 갈라졌죠. 홍준표가 너무 독선적이고 뭐 등등 사람이 거칠다라면서 말이 너무 거칠다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홍준표와도 지금 갈라진 게 정규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별로 돕지 않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홍준표하고도 지금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원한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내가 늙었다고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해라고 하면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윤 대통령을 까면서 이재명을 띄우고 있는 이재명 파리가 되었다라고 충격적 변신을 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이재명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 정규제가 이거 한 자리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조갑재 대표에 대해서는요. 원조 태극기 부대이고 원조 아스팔트라며 조갑재 선생이 돌아선 데는 의료개혁이 모티브가 된 듯하다. 이 사람은 의료개혁뿐 아니고 부정선거 이슈도 컸고요. 그 밖에 우파에서 가장 크게 언급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5.18 등등 해서. 그리고 여기서 다 부딪혔어요. 조갑재는. 지만은 박사와 완전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한 20분이 벌써 넘어버렸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